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67%의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참모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 후보 사퇴 촉구 반란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은 미국과 세계 모두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레이건 이후 가장 기자회견을 적게 한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하는 각본도 없고 연출도 없는 프리스타일의 기자회견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모두에게 자신이 4년 더 재임할 만하다는 확신을 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텔레비전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도 합니다. 어제 조지 클루니의 바이든 사퇴 촉구 에세이를 실은 뉴욕타임즈가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설을 입체적인 방식으로 실었습니다. 노령의 딜레마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주목됩니다. 바이든의 입장이 돼보면 자신이 50년 동안 해오고 누려온 모든 것을 갑자기 포기하라는 촉구가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의 문장으로 이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를 돕는 중국을 비난했고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미국 전투기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 발표했습니다. 더 강한 지원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탈환에 성공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 내려갔습니다. 코스코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멤버십 요금을 올립니다. 허리케인이 물러간 텍사스주는 폭염 재난을 맞고 있는데 주지사가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구호 활동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휴스턴 크로니클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다가 잠깐 멈칫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요. 네, 지금 이제 한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또 바이든 대통령 촉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 의원의 이름이 힐러리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깐 그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늘 먼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 다 마무리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게 굉장히 주목되죠.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는 것을 열심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형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은 미리 질문을 주고 백악관에서 오늘은 ABC 어디 기자 특파원으로는 다른 나라의 특파원으로는 누구누구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내용도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테스트를 받겠다는 뜻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할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난 사흘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웬만큼 여러 가지를 연설이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레이건 대통령도 기자회견 굉장히 안 했잖아요. 나중에는 사실 임기 말에 이미 알츠하이머를 이제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바이든 대통령의 프리스타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저녁 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언론의 적이 물론 CNN을 포함해서입니다만 CNN을 가장 가운데 두고입니다만은 언론은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결국은 정말 중요한 위기에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방송국의 레스터 홀트인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뭐 특별히 내가 어디를 딱 난 지원을 하겠어 설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레스터 홀트와는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 지난번에 민주당 출신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인터뷰를 하고 공중파, 이번에는 이제 MBC로 옮겨가는 거죠. 저녁에. 그날이 바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7월 15일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요. 배후에서는 계속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는 거죠. 반란입니다. 민주당에서.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한 대통령에게, 현 대통령에게 사퇴하시라. 좀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럼 하원에서 9사람 10번째인가요? 상원에서도 한 사람 나왔고 하니까 이걸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피터 웰치라는 버몬트주의 상원의원도 어제 사퇴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또 뉴욕의 하원의원, 오레곤주의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사퇴를 하라고 팻 라이언과 얼그 브루메나워 의원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코드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자주 보고 좋아하는 조 스카보로에 딱 출연을 해서 시간이 없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 결정하시라. 대통령이 결정을 몇 번 했습니까? 본인은 나가겠다고?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낸시 펠로시도 사퇴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코드를 읽어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하원 의장을 할 때,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빼앗겼지만 그때 굉장한 가장 아주 오랜 동안 상원에서부터 일할 때도 완전 동맹이었죠. 동맹이었는데 이 동맹조차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래도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지 맙시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하라는 이건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빨리 결정을 해야지 된다.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결정을 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을 비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탁 나와서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척슈모가 중요한 거야. 상원의 민주당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척슈모도 공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척슈모 의원조차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민주당이 꼭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는 얘기들을 이미 사람들에게 한답니다. 이건 본인이 다수당을 지켜야지 되니까 대통령의 인기 없음이 상원 의원 재선에 나가는 의원들에게까지 그대로 미치니까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죠? 애리조나. 이미 에미 월터스라는 아주 또 존중받는 이런 여론 조사를 하는 그런 쿡 리포트에 에미 월터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아니 바이든이 인기가 없어서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척슈머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이겨낸다 할지라도 부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다쳐서 11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토론 이전에도 약간 약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잡지 애틀란틱의 팀 엘버타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바이든이 가장 이상적인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대로 바이든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이든이 도중에 하차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언론은 그동안 그렇게 바이든의 정신건강 상태를 몰랐다고 하는가? 이건요,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누가 아파 있었을 때 뒤에 드러나는 게 일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맨 마지막에 여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계속해서 경선에 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겼어요. 이기기까지 하면 11월 달에 지금으로서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때는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레이건처럼 국민에게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숨긴 뒤에 재선에 성공한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레이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 직무를 하는 동안에 성공한 것도 있죠.
뭐 그리고 만약에 도중 하차한다면 또 다른 전통이 되죠. 너무 상태가 심각하거나 오늘 예를 들어서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뭐 잘 치렀다 할지라도 월요일에 또 네스터 홀트와의 MBC의 방송인과 인터뷰를 했을 때 엉망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야, 이건 생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오래전에 담임 대통령이라 이름도 생소한 체스터 아서 1884년도 그리고 1920년도 굉장히 그 몸이 약했었던 윌슨 세 번째 임기에 출마하고 싶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체스터 아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마치고 3개월 만에 이제 뭐 브라이트 병에 걸렸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거부할 만한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슈퍼 투스데이도 다 끝나기 때문에 다만 시니어들이 저렇게 낸시 펠로시가 이 다음에 척 슈머가 될지도 모르고 버락 오바마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시니어들이 나와서 촉구한다면 아니면 돈줄을 확 끊어버린다면 큰 돈줄은 이미 뭐 그 돈줄을 연결을 해서 역사상 최고의 기금을 모금한 조지 클루니조차 어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큰 돈줄 끊으면 작은 돈줄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돈줄이 완전히 막히면 이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건강이 이렇게까지 숨겨질 수가 있어? 야, 이건 기만 중에서 난 이런 기만 처음 당해보는데 그런데 백악관에서 늘 있었던 기만이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는데요. 뭐 미국 국가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만큼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숨겨진 거. 하긴 안 그렇겠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렸다. 이런 거 회사 동료들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병이 극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병을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지 이제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데 그와 대통령 자신과 보좌진은 대중에게 감추려고 했고 감췄다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나중에 또 드러나기도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은폐한 리스트가 너무 길다고 얘기를 하네요. 뉴욕타임스가 한번 보겠습니다. 1800년대부터 제임스 메디슨이 수상한 병으로 정말 그 상원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시계가 잘못됐다. 그런 거 많잖아요.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근데 나중에 병에 걸린 거예요. 체스터 아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퇴임한 1년 뒤에 이제 그 병이 있었던 거 신장 질환을 숨겼었고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보좌관은 이것도 1800년대입니다. 81년부터 85년이잖아요. 친구의 요트에서 입에 생긴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사실도 국민에게는 숨겼습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도 마지막 1년 반은 뇌졸중으로 엄청나게 쇠약한 채로 그냥 이제 백악관에서 지낸 거죠. 그래서 의사가 비밀리에 했고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이 너무 쇠퇴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다는 거고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입니다. 44년도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몇 달 뒤에 숨졌다. 뭐 아내가 엘리노 루즈벨트가 많이 숨겼던 거죠.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심지어 암이 위까지 전이되었었다는 뭐 이런 사실까지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의사는 처음에 심장마비 이걸 소화기 장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900년대로 이미 넘어왔죠. 이건 1955년이고요. 이 프랭클린은 44년이고요. 존 F 케네디의 보좌관들이 에디슨 병에 대해서 거짓말한 걸 우리는 이젠 다 압니다. 콩팥 질환이라는 게 엄청나게 막 피로감 느끼고 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도 1981년이었죠. 총에 맞았던 때가. 그 이후에 그 부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후유증 등등으로 이제
치매 징후를 임기 말기에 많이 느꼈는데 이거 엄청나게 이제 숨겨왔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의 증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심각했었던 이런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병도 그렇고 대중을 얼마나 호도했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노화의 인간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노화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이든과 주변 사람들이 막아온 것도 백악관 전통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굉장히 그 관리를 했죠.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 못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그 대통령의 전통이 슈퍼볼 할 때 아주 시리어스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또 최근에는 피플과 인터뷰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기자회견 전혀 안 하고 하는 이런 바이든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것을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어제도 그 참모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누구보다도 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다. 근데 그 누구 비교하는 그 비교 대상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제가 그냥 허허 웃고 말았는데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어제 그 뉴욕타임스의 어피니언에 그 에세이를 쓴 것이 본인이 주최한 그 공동 기금 모금 그 행사에서 야 바이든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전에 봤었던 바이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토론에서 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오바마도 그때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가 11월 달에도 만나서 점심도 먹고 했지만 얼마 전에 3주일 전에 오바마도 봤다는 겁니다. 아마 오바마도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지 클루니는 평생 민주당이고 이 사람이 영화 지금은 제작을 많이 하지만 영화 배우로서 민주당이 아주 그 가문도 그랬고 굉장히 큰 손입니다. 기부도 하고 하는데 뭐 maybe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피로하고 뭐 감기가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의 리더들은 우리가 5,100만 명이 토론에서 90분 동안 본 그 바이든이 단지 감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멈춰야지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바이든을 친구로 생각을 했고 예전에 아주 상원의원 때부터 알아서 부통령 때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누구도 시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바이든이 많이 싸워서 이긴 것을 정말 좋게 I love him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싸움은 트럼프와의 싸움에서 4년 전에 이겼다는 걸 누구나 다 얘기를 하죠. 나이에 관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달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바이든만 못 이긴 게 아니라 하원도 상원도 다 못 이기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못 이기고 내가 사적으로 얘기해본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바이든 대통령 안 된다고 얘기한다. 다만 집단 행동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조지 클루니가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상하원 지도자, 낸시 펠로시가 이거 다 같이 말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메시하지 않느냐, 지금부터 시간이 뭐가 있어 하는데 조지 클루니가요. 에휴, 원래 민주주의가 그렇게 뒤죽박죽 메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랑스를 봐라. 프랑스에서도 딱 그 극우가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목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뉴스가 하도 많아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그 보수 헤리티지 재단이 얘기하는 2025년 이런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보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 아니다라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 조지 클루니는 프랑스를 봐라. 극우가 힘을 확 잡으려고 하니까 이 뭐 좌측이나 중도 측에서 내가 나가면 표를 갉아먹겠어 하면서 2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 극우의 바람을 뒤집지 않았는가. 원래 민주주의가 메시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영웅이다. 2000년도에 트럼프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2024년도에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웅은 바이든이다. 바이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 전당대회에서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버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빌 클린턴, 뭐 힐러리 클린턴 다 포함되고요. 여론입니다. 오늘 아침에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 한 결과 67%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야지 된다. 답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모닝 컨설트가 60%, CBS 뉴스, 뉴욕타임즈와 같이 하죠. 72% 후보 사퇴해야지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은 두 사람 다 내려가지만 정치 전망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이 바이든 내려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집에 있다던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던가 하면 워낙에 공화당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고 바이든의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카멜라 해리스를 주목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전에는 바이든 뒤에 놓고 있었는데 앞에 놓고 이 트럼프와 해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트럼프를 카멜라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히스패닉계 여성 사이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민주당의 70%는 해리스에 만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3%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는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입소스 7월 5일부터 9일까지 영어와 스페니쉬로 2,4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32%, 공화당 29%, 무당파 27% 해서 오차 범위는 2%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주목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슈다 하는 것 다시 전해드립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는요. 카멜라 해리스가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번에 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치어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서는 게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8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민주당이야. 난 민주당 찐 민주당이거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주요 뉴스, 탑 뉴스를 현재의 뉴스와 이제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 당연히 나토 들어가고요. 뉴욕타임스 사설을 아주 입체적으로 신문으로 보시는 분은 아마 이 사설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휴스턴 크로니클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주지사가 없으니까 연방정부에서 도와드리려도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하는 그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선 뭐 간단한 것부터 전해드리고요.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니까 일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바쁜 와중에 그야말로 휴스턴 크로니클과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마음이 들어간 인터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텍사스 주지사가 한국에 아직 머무나요? 일본으로 갔나요? 대만, 한국, 일본 뭐 경제협력 이런 그 방문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 텍사스를 비우는데 그 사이에 텍사스에 허리케인 왔죠. 지금 엄청나게 폭염이라 아직도 100만 명 이상 되신 분들 휴스턴 중심으로 해서 정전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뭘 도와드리려고 하더라도 주지사가 안 계시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부지사가 있어서 부지사와 컨택을 하지만 금요일에 그런 일들이 쭉 발생을 했는데 화요일 오후에야 주지사와 컨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아무리 해도 뭐 비행기에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해서 허리케인 그 구호 활동이 굉장히 그 복잡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휴스턴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말한 겁니다. 특히 그렉 에버트
이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과 관련해서 얼마나 백악관을 그동안 비난하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했어요. 뭐 maybe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왜냐하면 휴스턴 지역이 지금 140만 명 정도가 또 아직도 더운데 전기가 끊기면서 전기가 복구되는데 뭐 며칠 더 걸린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는 이게 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연방재해청 피마가 있어도 주지사가 뭐를 리퀘스트를 해야지 되는 거. 부지사에게 권한은 넘겨줬는데도 안 되는 게 아마 있는가 보죠. 그래서 발전기 등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맨파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 텍사스 주의 최고는 주지사이기 때문에 그 주지사가 요청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휴스턴의 헬스케어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허리케인, 폭풍 등등으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환자를 에어컨도 없는 곳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휴스턴 크로니클의 맨 위에 실렸고요. 뭐 휴스턴 크로니클을 일면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그 뉴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저의 경솔함을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한국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협력체 회의 등등을 가는데 와이프도 같이 갔다. 이러니까 이제 더 이런 상황에 비용은 다른 데서 되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나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 휴스턴 이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분이잖아요. 사고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든 일정에 와이프가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휴스턴 이외에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런 데 보면은 미국 65개 대도시에 약 3,400만 명, 인구의 한 15%가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한 8도 정도는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특히 더 그러죠. 도시에 주차장이 있죠. 아스팔트 길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의 건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열섬 그 도시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 그 신문 같은 것을 보면은 어제 연속 5일 동안 11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휴스턴도 지금 물난리, 열난리 이런 게 지금 탑 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토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뒤에 말씀드릴게요. 알칸소의 신문도 이렇게 나토 이 문제를 일면에 보도를 할 정도로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알칸소 데모크래트 가젯이라는 신문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받았다. 이게 이제 뭐 미국 전투기 F-16 전투기가 이미 갔다잖아요. 여름부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하는 이 정도인데 나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지원을 하는 중국 미국과 나토 그 동맹이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전쟁 중에 이렇게 회원국이 되면은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전시의 가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도 가입을 했고 그것도 헝가리가 엄청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다수가 소수를 누른 거죠. 이제 그래서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입시키려고 하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꽝 한다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선은 목표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헝가리의 빅토 오르반 총리. 우리가 이런 때 이제 보통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평화를 중재하겠다는 자처자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은 너무너무 푸틴과 절친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워싱턴에 나토 정상회의에 오기 전에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나고 뭐 시진핑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나토의 동맹국들이 얼마나 격분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이 나토 75주년 회의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극복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는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쭉쭉쭉 러시아가 본인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마니까. 그래서 격분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연합과 협상하지 않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방해를 놓았습니까? 이거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회방 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이었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이 빅토르 오르반이 오늘은 또 딱 이제 마랄라고로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답니다. 바이든과의 만남은 피하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토의 중요한 문제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밖에는 모든 주요 신문이 전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바이든 대통령 사퇴 여부, 압박, 본인의 생각, 지금 현재의 분위기, 이런 것을 전하는데, 저는 딱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라를 이끌기에 부족합니다. 해서 신문은 제가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신문도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딱 이렇게 영상처럼 해서 바탕이 까맣니다. 까맣고 이 실제의 사설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는 말과 행동으로 위협한다. 그는 자신을 나라 위에 둔다. 이런 몇 가지를 쫙 하고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공화당은 그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 열립니다. 한때 위대했던, 그런데 지금은 이 공화당이 한때는 위대했지만 한 남자,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게 명백한 한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 남자의 가치, 기질, 사상, 언어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과는 영 반대인데도, 그런데 소름 끼치는 선택을 하는 거다. 미국인들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고, 코비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사회 분열, 정치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교차,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 그런데 공화당은 한때 공화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로널드 레이건이 즐겨 말한 것처럼 언덕 위에 빛나는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추구하고 뭐 이랬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조지 H.W. 부시라든가 존 맥케인, 밋 롬니는 자유, 희생, 개인의 책임, 공동의 선,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공화당 사람들은 이민, 무역, 세금에 관한 공화당의 입장 때문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는 다 뒤로 제쳐주고 무조건 그 트럼프 뒤에, 트럼프 옆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최고 군사령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뭡니까? 트럼프가 그 자질을 갖췄습니까? 헌법, 법치주의, 미국 국민에 대한 존중 전혀 없는 사람, 국가의 미래와 그런 비전, 이런 거 대신에 정치 권력에 대한 갈등,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사람,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연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체 토론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트럼프 옆에 서 있다. 이게 바로 이 공화당의 비극이다. 공화당의 비극은 국가적인 비극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임무는 국민의 몫입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고 이를 거부할 것을 저희는 촉구합니다. 대통령직을 이해관계로 막 묶어두고 이러한 그런 대통령직은 그런 것에서 정반대되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트럼프는 모든 면에서 실패합니다 하면서 이건 너무 기니까 또 따로따로 링크를 해놨어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트럼프가 부적합한가? 원칙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의 캐릭터는 또 어떤가? 대통령이 하는 말, 백인 우월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 신나치 그런 말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쭉 얘기를 하고요.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에 대한 소송도 광범위하고 연기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진정으로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인플레이션,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게 매력, 그의 성격 확확 내지르는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잠시 멈춰서 그의 말과 행동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화합과 치유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분노를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재주가 있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그 뒤를 이어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임기 2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될 것인지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그런 사람이 적합한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사실 이때쯤 되면은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의 정책의 차이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뭐 여러 번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귀에 들어오고 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정책 말도 못 하잖아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이 두 사람은 다 세계에서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조금 이제 안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안도감, 말하자면 연착륙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오늘 아침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6월 달에 0.1% 한 달 전에 비해서 내려갔거든요. 연간으로는 1년간으로는 3%가 올라갔습니다. 5월 달에는 연간 3.3%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달별로 보면은 2달 연속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 비용을 제외한 핵심 지수는 한 0.1% 정도 올라갔고요. 이것도 5월 달에는 0.2% 올랐는데 지금 0.1%, 4월 달에는 0.35% 상승했는데 지금은 0.1% 상승이니까 에너지와 식품 비용을 제외한 핵심 지수 물가 지수도 이제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기지라든가 렌트비도 1년 사이에 5.2% 늘어났고 6월 달에는 한 달 전보다 0.2% 증가했는데 지난 4개월 동안은 이 주거비가 한 0.4% 정도 그렇게 증가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 0.2%니까 이것도 조금 안정적인 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이 물가 지수가 좀 진전된다는 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거, 이게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이제 또 괜찮아진다 하는 거, 이건 결국은 뭐 수치 많이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확실히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자율을 내리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들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2% 정도로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들면은 이자율을 내리겠다. 그래서 지금은 9월 달부터 내리지 않을까. 그럼 9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분명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분명하고
한 번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과열은 조금 없어졌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쭉 유지가 되고 있다는, 실업률이 조금 상승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실업률이 상승돼봤자 지금 4% 안팎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고, 실제로 그에 비해서 임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코스코 7년 만에 처음으로 멤버십 요금 올립니다. 여러분들 다 얼마 전에 이제 예고는 나왔었는데 멤버십 요금 올린다 하는 거고, 2017년 이후에 처음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코스코는 계속 그 수수료를 7년 동안 2017년 이후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코스코가 생각하는 건 평판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판다. 그럼 값싸게라는 거, 가서 사는 물건도 값싸게지만 원래 멤버십 피도 안 올리니까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올린 건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9월 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5 인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개인과 사업체 연회비 $65 내야지 되고요. 5,200만 명이나 된다는. 야, 캘리포니아 인구보다 많아요. 코스코 가입자가. 어제 보니까 주가 장외 거래에서 상승하더니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공유하는 거, 이거 항상 문제죠.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하나 돈 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본다던가. 코스코도 그런 것을 많이 요즘에 단속을 하는데, 어제 장외 거래에서는 올라가더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이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Election cycle, people are going to evaluate what the performance of House Democratic leaders has been in achieving the objective. 네,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그 광고 들으시는 동안 들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든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몇 번 했는데, 지금 최초의 연방 하원 의장을 꿈꾸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가 솔직히 말해서 캔디드하게 말해서 온고잉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래는 대선 후보로서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지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교감이 있었는지, 일단 하원의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candid ongoing이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낸시 펠로시가 먼저 살짝 열어줬고, 이제는 현재의 민주당의 그 대표도 그 문을 살짝 열어놓는, 그럼 척 슈머 입을 봐야지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먼저 할 겁니다. 참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그 글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 1분 조금 더 남았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노령의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바이든의 입장이라면 50년 동안, 지금 81세가 돼서 5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걸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수십 년 동안 일해왔던 사람도 물러나라고 하기가 참 그럴 거다. 하지만 일부 고위 정치인들은 지금 불을 손에 들고 있다. 던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바이든 스태프들은 그 불을 꺼보려고 하고, 그런데 노령이라는 것은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그러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을 갖고 있으니까 꿈쩍하지 않고, 신이 물러나라면 물러나겠다. 근데 신은 내려오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게 하는 거고, 바이든의 목표는 사퇴하지 않은, 이런 게 토론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거죠. 민주당이 집단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집단 행동을 할지 하지 않을지 지금 살짝 그 하원 그 원내대표는 열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탑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게 공화당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주변으로 몰렸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문제를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노화라는 것은
투지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의 그 답변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했으면 그럼 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너나 된 거죠. 당신이나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끝인 게 아니죠. 결론을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강혜신이었습니다.